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8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가 즉각 퇴진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해 탄핵안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재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 관련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국정 운영의 일환일 뿐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의 허점을 낱낱이 파고드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자단 과장이 청문회에서 미리 입을 맞췄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전 접촉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오히려 고 씨가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총수들이 최순실 씨 회사나 재단에 투자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소속 청문위원과 증인이 사전에 입을 맞췄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그대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국정조사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촛불 집회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도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우려했던 충돌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헌법재판소 앞 촛불 집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110m 정도 떨어진 안국역 지하철 4번 출구 앞입니다. 이곳은 법원이 허용한 헌법재판소 앞 가장 가까운 점인데요. 제 뒤로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밤 10시 30분까지 행진과 집회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예, 잠시 뒤에 광화문 광장도 한번 연결해 볼 텐데 이 광화문 광장 본 행사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시민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결론만 남은 만큼 이곳 주말 8차 대규모 집회를 찾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 헌법재판소 코스가 행진 코스로 추가됐는데요. 지금 제 주변을 보시면 촛불과 또 LED 촛불을 드는 시민들도 보이고 또 각종 깃발도 보이고요. 박근혜 퇴진, 구속, 또 구속하라 박근혜 이런 피켓을 든 시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대 차량이 이곳까지 와서 구호를 함께 외치자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제가 서 있는 6차선 도로도 약 40분 전쯤부터 완전히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곳에서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 병력에 밀리기도 하던 것 같던데 경찰하고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건가요?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계속해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예. 오전부터 헌재 담장 주변으로 완전히 경찰 버스가 헌법재판소를 감쌌고요. 또 작은 좁은 골목길 곳곳에서도 경찰 병력이 배치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테러나 또는 일부 과격 시민들의 돌발 행동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예. 1시간 전쯤부터는 이곳이 아닌 길 건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지금 행진대열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동한 시민들을 경찰이 불법 집회다, 100m 이내는 불법 집회다라면서 밀어내면서 다소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충돌 우려는 이제 친박 단체하고 그 촛불 시민들하고에서의 이제 우려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친박 단체 집회는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친박 대통령 탄핵 반대 시민들도 모여서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오후 6시쯤 완전히 해산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바라는 지금 이 모인 시민들처럼 촛불을 의식한 듯 태극기가 펄럭이면 촛불이 꺼진다.
라는 구호를 적은 현수막도 들기도 했고요. 또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필승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 추산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집회는 오후 6시쯤 완전히 해산됐고 지금은 이곳 현장에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연결해서 오늘 촛불 집회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나가 있죠? 예, 지금 강 기자 뒤로 참가자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행진 대열에 합류를 한 상태죠? 예,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7시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꽉 찼던 광화문 광장이 다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주최 측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행진 상황을 중계하고 있어서요. 이곳에 남은 시민들도 행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에서만 한 80만 명이 모였었는데 오늘은 참가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7시쯤 주최 측이 밝힌 참가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시청역 일대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예. 지난주 집회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 열렸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도 좋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예, 오늘이 8번째 집회라서 사실 얼마나 모일지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오늘 집회가 다시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그동안 행진 중에 참가자가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60만 명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오늘 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역시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관련 답변 등 그런 주장이 터무니없다, 후한무치하다라는 규탄 발언이 많았습니다. 헌재를 향해서는 조기 심리 종료를 요구했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집회 도중 사회자의 제언에 따라서 황교안 아웃이나 헌재 조기 탄핵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자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일제히 이를 검색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행진 목적지가 크게 세 곳인데 행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이렇게 세 곳을 향해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대열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총리 공간으로 가는 대열은 황교안 총리 사퇴, 헌재 쪽은 조기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 공간 쪽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관련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행진이 모두 마무리되면요, 이곳 광화문 광장에 8시 반에 다시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뉴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각에도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유난히 이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 기간을 늘려서 결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8차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안 심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 인용 결정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헌재 앞쪽으로 공식 행진을 하기는 처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해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촛불의 힘을 보여주면 국민들의 분노를 좀 더 생각해서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 같은 요구가 쏟아진 건 박 대통령이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심리 과정을 최대한 늘리려 한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간 끌게 하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해서 또 나왔습니다. 이전에 사과를 했었던 게 거짓이 아닌가 싶고. 특히 시민들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실제 탄핵안이 가결되자 또 한 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선 박 대통령 측이 절차와 증거마다 일일이 대응을 하면
헌재의 결정이 계속 늘어지면서 1년여 남은 임기를 거의 채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현장 연결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 단체들이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 단체는 오늘뿐 아니라 다음 달까지 매일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좌파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우선 대통령 팬클럽인 박사모는 헌재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1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20일 넘게 했습니다. 박사모에서 분화된 박사모 가족이란 단체 역시 다음 달 7일까지 바로 그 옆에서 5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월드피스 자유연합이란 단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종로 2가와 3가 일대에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이런 헌재 주변 선점에 대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좌파들이 헌재 재판관을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라도 매일 집회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 단체는 헌재 앞 집회에서 탄핵안을 기각하라고 재판관들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헌재 측은 집회 소음과 압박 등으로 공정한 심리가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단체들의 집회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 이권과 관련된 회사들의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시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최 씨 일당에 이용당했다는 방어 논리를 편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국민 사과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주장이어서 배경에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지 못해 허점이 있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수립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답변서에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와 희생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고 또 연설문 유출 역시 지인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4쪽의 답변서 전체에 걸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요. 먼저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차그룹에서 70억 원이 넘는 광고 일감을 따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빈틈이 발견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회사 자료를 건넨 뒤 광고 수주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이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빠져 있습니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면서 생긴 공백입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이런 허점을 치밀히 분석해 대응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였는데 최 씨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350만 개 중소기업 중 유독 최 씨 회사를 골라 지원한 해명으로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입니다. 하지만 공소장만 놓고 볼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재벌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건 사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와 희생자들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탄핵 사유를 반박하면서 심판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내용을 보셨는데요. 검찰 공소장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과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특히 최순실 씨의 이권 관련한 공모 혐의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다라고 한 것은 마치 궤변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상식과 별개로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다툴만 하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는데요. 이 공소장 자체에 결함이 있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한마디로 최순실 씨에게 금전적 이득이라든가 혜택을 줄 의도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검찰 수사 내용과는 좀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대통령이 회사 소개 자료를 안 전 수석에게 건네면서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라는 말을 했고요. 또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이 안 전 수석은 이 지시를 받고 모스코스가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요청하는데요.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둘 다 최 씨의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특정을 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제 한 것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 헌재 답변서에서는 그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까? 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공모 관계가 중요한데요. 한번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서 대통령과 모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리면 안 전 수석이 최 씨 회사 직원들이나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실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그라운드나 포레카 관련 공소 사실 내용을 보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물증, 정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한 정황만이 수첩 등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공소장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에서 한쪽 고리가 빠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떤 대화나 공모가 있었는지 아직 수사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 씨 지인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 회사 소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훌륭한 회사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가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 현대차의 납품을 성사시키는데요. 예. 모스코스나 플레이그라운드의 경우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또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네,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인에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견을 구한 취지였고 중요한 기밀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역시 대통령의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예. 미르케이 재단 모금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이 박 대통령이 10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주요 논리를 그대로 펴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여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측 그리고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헌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앞으로 박 대통령 측하고 탄핵 소추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되는군요. 그만큼 이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월간 중앙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청문회 전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가 위증이라고 주장한 건 지난 15일 4차 청문회의 이 대목입니다. 최근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닌 고 씨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끔 위증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고 씨는 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전 과장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고 씨가 사전 모의했다는 13일 밤 고 씨의 지인 2명이 본인을 찾아와 지난 7일 청문회에서의 고 씨 위증을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모른다는 고 씨의 주장과 달리 고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것을 분명히 봤다는 제보라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박 전 과장의 청문회 답변으로 오히려 JTBC가 밝힌 태블릿 PC의 입수 경로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며 왜 사전 모의를 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보 당시 녹취 파일이 있다며 제보자 동의를 얻고 이를 공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과장의 대지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고영태 씨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대표 선출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당시 서청원 후보를 지원했다는 주장인데요. 서 의원 측은 해명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는 최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7월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과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결국 김 전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박 후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도와줬다면 그렇게 고전했겠느냐며 왜 이 시점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비박계는 최 씨가 집권 여당까지 손에 넣어보겠다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19대와 20대 총선 공천에서도 최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의 발언이 분당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공식 수사 개시를 앞둔 특별검사팀이 재벌 총수를 잇따라 출국 금지했습니다. 다음 주 출범을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규진 기자, 출국 금지된 기업 총수가 누구입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받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최순실 씨의 다른 회사에 거액의 지원금을 내거나 지원 요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이들 기업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도 말씀하신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또 총수들을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까? 네, 검찰은 앞서 이 기업들의 일부 임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총수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SK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삼성은 아예 공소장에도 포함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특검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특검은 아직 준비 기간이죠. 곧 공식 수사에 들어가나요? 네, 특검 관계자는 오는 20일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나는 만큼 다음 주 초에는 공식적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후해서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수사 또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김영재 의원의 진료 기록도 확보를 했죠. 그 사이 수사에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특검은 기존에 있었던 진료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 김영재 원장의 필적을 대조하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주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일에는 장모를 진료하고 골프장에 다녀왔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날짜의 진료 기록 필적이 종전과 달라서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때문에 특검은 김 원장의 필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I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올겨울 독감도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고 독해서 심상치 않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전국의 농장 11곳이 추가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경산에서도 오늘 큰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1,369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고 예정된 것까지 합치면 총 1,8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번에 유행하는 H5N6형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16명의 인체 감염과 10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종이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이 걸리는 계절 독감도 급격히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2주 전만 해도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13.3명이었는데 지난주엔 34.8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01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빠른 지난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각급 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독감이 번지며 학생 환자가 일반인의 3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 유행하는 2가지 인플루엔자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이른 추위와 건조한 대기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수도권이 스모그 적색 경보 이틀째를 맞으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내일과 모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반도에도 꾸준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하늘이 온통 회색빛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주말을 맞은 베이징 시내엔 홀수 차량만 띄엄띄엄 지나갑니다. 335 지나가는 행인은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베이징 등 23개 도시에 어젯밤부터 최고 등급인 스모그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서 강제 홀짝제, 초중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적색 경보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我现在尤其是上高三，然后学习最紧张的时候，学校不得不停课，然后所以我们现在这个学业都给耽误了。就是说，我现在其实特别想让北京把这雾霾给治好。 푸른 하늘과 회색빛 도심 스모그가 대조된 베이징 사진도 SNS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오는 21일까지 최대 엿새간 계속될 전망인데 내일과 모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보된 이번 스모그는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도 유입될 전망이어서 주말 야외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 공격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또 당시 푸틴 대통령의 경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새 정부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해킹을 통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 수천 건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을 기해하는 지도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내용. 트럼프는 대선 전에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러시아 정부와 위키리크스가 비밀리에 협력한 게 확실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폭로 2달 후인 지난 9월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를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To ensure that that didn't happen was to talk to him directly and tell him to cut it out. There were going to be some serious consequences if he didn't. 오바마는 전날 인터뷰에선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가 취임 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것을 오바마가 미리 견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의 해킹 사실을 기정사실화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패자의 목리로 간주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조금 전인 7시 40분쯤 관세청이 3차 시내 면세점 사업자 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호영 기자, 어떤 곳들이 선정됐습니까? 서울 4곳과 강원, 부산 시내면세점 각각 1곳씩 모두 6곳이 선정됐습니다. 관심이 쏠린 서울 시내면세점 4곳 가운데 대기업 몫인 3곳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DF, 롯데호텔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는 서울에서 탑시티 면세점, 부산에서는 부산 면세점, 강원에서는 알펜시아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이 세부 항목별로 투명하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발표 당시에 추가 허가는 없을 거라고 예고를 했던 만큼 오늘 발표를 두고 특히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런 거죠? 예, 원래 정부는 지난해 말 2차 시내면세점 발표 당시에 추가 허가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추가 선정 방침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올 초에 SK와 롯데 등 대기업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뒤에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오늘 롯데가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나중에라도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특허를 즉각 취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런 의혹에도 선정을 강행한 관세청을 강하게 비판했고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기재위는 21일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JTBC가 지상파 3사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월별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JTBC가 45%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1위입니다. KBS의 18%를 배 이상 앞질렀으며 YTN과 MBC가 뒤를 이었습니다. SBS와 TV조선, MBN은 3%였습니다. JTBC의 약진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집중 보도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별로도 JTBC는 지상파 3사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 시청층의 선호도가 JTBC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별 선호도 상승은 JTBC의 약진이 반짝 효과가 아닌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JTBC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과 15일 사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 마무리 행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강보들 기자가 취재 중인데요. 강 기자, 다시 광장이 꽉 차 보이는데요. 행진 마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거죠? 네, 청와대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했던 시민들은 마무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8시 30분부터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날이 춥고 8차례 집회를 하며 쌓인 시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해서 20분 정도로 짧게 마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80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7시쯤 주최 측이 밝힌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시청역 일대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주 집회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 열렸는데도 8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그만큼 탄핵도 좋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오늘이 8번째 집회라 얼마나 모일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오늘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네, 말씀대로 대통령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음 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예, 주최 측은 일단 이달까지는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하기로 했고요.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인 성탄 전야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31일에는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겠다는 의미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과 광주 2도 등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대구 10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JTBC 뉴스룸 토요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